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육군, 우리 군의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군의 차세대 전술 무전기 TMMR이 드디어 최초 양산 물량이 출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조금만 산속으로 들어가면 개통에 애를 먹었던 구형 무전기들이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전투체계를 뒷받침할 차세대 통신 장비인 TMMR, 즉 택티컬 멀티밴드 멀티롤 라디오가 2월 23일 첫 양산 물량 출고식을 가졌다고 LIG 넥스원이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되어 LIG 넥스원이 제작한 TMMR 무전기는 이름 그대로 여러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 여러 개의 채널로 다양한 형태의 무선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차세대 무전기인데요. 기존의 전술 FM 무전기인 PRC-999K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 이른바 TICN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TMMR은 당초 삼성 탈레스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평가 과정에서 삼성 탈레스와 LIG 넥스원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이후 기술적 오류가 계속되어 전력화가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습니다. 당초 TICN 사업은 2012년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사업 전체가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2012년 TMMR 사업을 따로 떼어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8년여에 걸친 우여곡절을 끝내고 이제 첫 번째 양산 물량이 군에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TMMR은 기존의 FM 무전기와 달리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서 일명 아미 타이거 4.0으로 통칭되는 미래 육군의 전술 정보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장비인데요. 오는 2025년까지 일선 부대의 통신 장비들을 TMMR로 교체되면 우리 군의 네트워크 협동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 우리 군 정말 이스라엘 군이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것을 이제는 하게 됩니다. 참 제가 이거 보고 우리 PRC-999K 9가 3개입니다. 999K. 그런데 이제 그 9, 3개가 발음 잘 안 되니까 일선 육군 장병들이 그냥 99K 이제 이렇게 불렀던 바로 그 무전기입니다. 병사들이 등에 짊어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들 따로 떼서 지용 그 소형 차량이죠. 레토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란도 여기다가 이제 얹어서 다니기도 하고 이랬던 무전기인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하면은 이걸 개발하던 시기만 해도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음성 통신만 생각하던 그런 시기에 999K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은 뭐 했다 오버, 뭐 했다 이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오버, 왜 이상 이렇게 하냐? 나 이제 말 끝났으니까 너가 말해도 돼. 그 말이거든요. 왜냐? 이게 양쪽에서 서로 그냥 쌍방향에서 버튼 누르고 말을 해버리면 서로 못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말보다 이제 글을 써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글이 몇 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소대가 전방으로 이제 이렇게 순찰을 나가서 정찰을 나가서 거기에서 적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1소대가 뭐 발견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마치 무전기처럼 다른 소대, 다른 분대에서도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무전이 서로 키를 잡아버리면 안 들리듯이 데이터도 잼밍이 돼서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전기고 무슨 현대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진작에 이걸 스타트했는데 삼성 탈레스하고 LIG 넥스원하고 법적 문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시간 한참 걸리고 그러다가 우리 이 대한민국 이 IT 강국 그리고 얼마나 통신기기 강국입니까? 세계 최고의 통신기기 메이커가 한국에 있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이제서야 2021년이 되어서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그래도 서로 간에 잼밍이 되지 않고 통신이 되는 우리 휴대폰 이거 뭐 상대하고 통화하면 그 사람이 말해도 또 내가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서야 하게끔 되고 그리고 이제 다채널 다기능이다 보니까 데이터 역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적어도
다 구현이 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과거에는 이제 FM 이 주파수 통신으로 하다 보니까 이 FM이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라는 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이 주파수가, 전파가.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것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주파수를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그런 전파를 사용을 하게 되어서 이제 데이터까지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야 우리 육군이 그야말로 이 무선 통신을 가지면서 전 부대가 유기적으로 나는 여기서 뭘 보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앞으로 뭘 할 것이다, 뭘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동시에 통신을 통해서 회의하면서 작전을 짜면서 지시를 받으면서 또 전달을 받고 전달하면서 유기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부터 다 되는 건 아니죠. 2026년까지 모두 전력화가 마치니까 정말 늦어도 이렇게 늦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작년 2020년 열병식 때 이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걸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한 카탈로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이거 있다는 말이죠. 미리 우리보다 먼저. 이야, 참 이 한국군과 북한군 중에서 통신 장비가 북한군이 우리보다 더 우수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 한심하긴 한데 아무튼 기왕에 늦게 만든 거 제대로 만들어졌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공군이 미 공군보다 앞서 도입한 선진 무기 체계가 대통령 전용 헬기에 이어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노후 조기 경보기 대체를 위해 E7 웨지테일 기종을 신속히 획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이 기존의 노후 E3 조기 경보기를 한국 공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E7 웨지테일 기종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케네스 윌스바흐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현지 시각 2월 23일 공군협회의 항공우주전쟁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기존 E3 조기 경보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E7 기종을 조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이 E737 피스아이라는 명칭으로 4대를 도입한 E7 기종은 보잉 737 기체에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인 메사를 탑재한 버전으로 한국과 터키, 호주, 영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윌스파흐 사령관이 E7 기종을 요구한 것은 그의 주한 미 공군 사령관 경력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는 태평양 공군 사령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주한 미 공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한국 공군의 E737 조기 경보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7 기종은 기존의 E3보다는 크기가 작아 E3 계열보다 한 등급 아래의 조기 경보기로 평가되어 왔는데요. 과연 미 공군이 E3의 후속 기종으로 E7 기종을 도입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피스아이 E737, 보잉 737, 보잉의 작은 항공기죠. 여객기. 그 보잉 737 바탕으로 E737, 그리고는 이제 한국이 도입했고 피스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웨지테일입니다. 이게 지금 김해공항 가면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은 이 조기 경보기 2대를 더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E737을 도입을 할 때, 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도입하는데, 우리는 왜 E737이냐? 이런 볼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나토, 그리고 미군이 쓰는 것과 같은 E3 센트리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를, 이제 E3 같은 경우에는 B707, 보잉 707이라고 하는 오래된 단종된 항공기에다가 이제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 보잉 707 이제 없죠. 그러니까, 그 나토와 미국이 쓰는 그 센트리, 그 레이더를 그대로 보잉 767이라고 하는 대형 항공기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야, 일본은 저렇게 미국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쓰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볼멘 소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 이 피스아에 도입했는데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지금 미 공군이 우리도 저거 사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E3 그 센트리라고 하는 조기경보 통제기 3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노후됐죠. 그래서 보잉 707 지금 없으니까 이거 부품 갖다 조달하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운영 유지비가 이제 너무너무 비싸고 수리 계속해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새 거 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 거 지금 뭐 있냐?
이래 보니까 이제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E7, E737이더라. 그러니까 저거 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요구하고 나선 사람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포스타로 진급하기 직전 3스타일 때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 공군 사령관인 7공군 사령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합동훈련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P4에 봤겠죠? 저것도 괜찮네. 그러면 저거 운영 유지비도 싸고, 그리고 뭐 레이더 성능도 괜찮고, 그럼 저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는 이제 포스타로 진급하고 나서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앞선 무기체계, 먼저 간 선행 무기체계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네요. 이 공군이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 헬기, 이게 미국보다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16년 정도 앞선 그런 우리가 이제 헬기를 썼죠. 바로 UH-60 블랙호크보다 훨씬 고급화 버전 S-91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했고, 16년 전에 미국은 지금 이제야 도입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P4A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여 년 먼저 쓰게 되네요. E3 센트리 같은 경우는 탐지 거리가 주로 한 4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중 조사를 하게 되면 한 700km 정도. 그리고 P4A도 마찬가지 그 정도 성능이에요. 그리고 P4A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공군이 4대, 그리고 플러스 2대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터키 공군이 4대, 그리고 호주 공군이 6대, 그리고 영국 공군이 5대, 그리고 추가 플러스 알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미 공군이 이 E737 도입을 정말로 하게 된다면 나토도 지금 한 8대, 9대 정도 조기 경보기가 있으니까 나토도 이걸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한국 공군이 차기 조기 경보기 사업으로 지금 2대 사업하고 있는 거, 이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E737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가격이 제발 미 공군의 구매 물량 때문에 확 떨어져라 라는 그런 또 바람도 전달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